사랑하는 사람에게 지난 한 해 동안 미묘하지만 걱정스러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나요?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죽음은 갑자기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몸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기 몇 달, 심지어 1년 전에도 조용히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징후를 처음에는 사소하게 느껴서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가족들은 그 단서들이 항상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대비하기에는 너무 늦고 마지막 기억을 소중히 여기기에도 너무 늦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중 일부는 여러분이 눈치챘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체의 점진적인 쇠퇴를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를 조기에 인지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편안함, 존엄성, 그리고 평화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감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5가지 징후가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면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남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상당한 체중 감소. 인생의 마지막 해가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징후 중 하나는 의도치 않은 체중 감소입니다. 처음에는 체중 감소가 미묘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허리띠를 조여야 한다거나, 옷이 헐거워 보인다거나, 식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를 단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사실 노력 없이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거의 좋은 징후가 아닙니다. 체중 감량은 신체가 더 이상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량은 감소하고 있으며 신체 필수 기관의 기능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게 근육 감소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너무 빨리 진행되면 더 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체가 음식을 제대로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근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력 감소는 움직임을 더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낙상 위험을 높이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며 감염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마지막 해의 체중이 감소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식욕 변화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예전처럼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미각이 둔해지고 음식이 더 이상 맛있어 보이지 않아 식사를 거르거나 훨씬 적은 양을 먹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호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적 변화입니다. 몸이 기능을 멈추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하면 뇌의 음식을 자주 찾도록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에너지와 근력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건강이 점차 악화됩니다. 그리고 기저질환의 영향도 있습니다. 체중 감소는 암, 심부전, 신장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흔한 증상이며 이러한 질환들은 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와 같은 질환도 식사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신체가 스스로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연료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어떤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먹도록 권하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주거나 단백질 음료로 식사량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계속 감소한다면 문제가 단순히 식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가 더 깊은 전환기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억지로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편안하고 먹기 편한 음식과 수분 섭취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령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상당한 체중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특히 먹는 양이 줄거나 몸이 약해지거나 활동적으로 지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메시지를 이해하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명확하고 공감하며 남은 모든 순간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심한 피로와 쇠약입니다. 죽음으로 이어지는 한 해 동안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쉬어도 사라지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입니다. 단순히 긴 하루를 보낸 후 약간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일조차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방을 가로질러 걷는 것조차 힘들고 요리, 옷 입기, 심지어 대화처럼 한때는 일상처럼 느껴졌던 활동들이 너무 지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체가 남은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장기 기능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몸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기 시작합니다. 심장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박동하지 못하고 혈액순환은 약해지며 근육은 예전처럼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이 생애 마지막 몇 달을 보내면서 허약함과 불안정함을 느끼고 예전에 즐겼던 활동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신진대사 저하입니다. 신체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면서 그 에너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신체는 움직임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신 보존하는 쪽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이 바로 쇠약해진 사람이 잠을 더 많이 자고 낮에 더 긴 낮잠을 자야 하며 오랫동안 깨어 있기가 더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갑자기 에너지가 떨어져서 어떤 순간에는 괜찮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완전히 지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피로로 인한 감정적 영향일 것입니다. 한때 독립심에 자부심을 느꼈던 많은 노인들이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감이나 심지어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에서 멀어지고 사회적 교류를 피하고 취미 활동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히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예 노력을 하지 않는 고립의 악순환이 생기고 이는 쇠퇴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모습에서 지치고 내성적인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가족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저 게으른 탓이거나 억지로라도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억지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한계를 이해하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며 남은 시간을 최대한 편안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휴식을 취해도 풀리지 않는 깊고 지속적인 피로감을 느낀다면 그 사람의 신체가 큰 변화를 겪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세요. 지금은 대화를 소중히 여겨야 할 때입니다. 평화로운 순간을 만들고 기대하지 않고 지지해주세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사랑받고 이해받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영상에서 얻은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댓글 2번을 남겨서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셋째, 인지적 혼란이나 위축이 증가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생각하고,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한때 예리하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더 자주 잊어버리고, 대화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익숙한 장소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억력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이름을 잊거나, 시간 감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인지 변화는 사망하기 몇 달 전, 심지어는 1년 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상적인 건망증이 아닙니다.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뇌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산소와 영양소의 꾸준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혈액순환이 약해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환자는 쉽게 혼란스러워지고 결정을 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이나 장소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잠깐 정신이 맑아진 후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마치 정신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감정 위축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잃습니다. 말이 줄거나 참여가 줄어들거나 오랜 시간 침묵 속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 감정과 참여를 예전처럼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화는 지치고 시끄러운 환경은 부담스럽게 느껴지며 결국 많은 노인들이 자신만의 세계로 도피하게 됩니다. 기분과 행동의 변화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거나 쉽게 좌절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소와 달리 차분하고 무관심해지거나 한때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들에 무관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신체 기능 저하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감정 표현이 어려워지고 상황에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시기는 특히 힘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현실 감각을 잃거나 감정적으로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마치 떠나기 전에 그들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다시 대화로 끌어들이려고 애쓰는 대신 그들이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안심시켜주고 그들이 항상 반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당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점점 건망증이 심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이는 몸과 마음이 마지막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내심을 갖고 조용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안전하고 친숙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말이 사라져도 사랑과 위로는 여전히 느낄 수 있으니까요. 계속 진행해 봅시다. 네 번째, 잦은 감염과 느린 회복. 신체가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가장 뚜렷한 신체 징후 중 하나는 면역 체계가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거의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모든 감기, 모든 독감, 모든 사소한 감염에 걸리는 것을 눈치챌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사소했던 질병도 이제는 회복하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작은 상처나 멍과 같은 단순한 상처도 눈에 띄게 더 느리게 치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무작위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예전처럼 스스로를 방어하고 회복할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는 반복적인 감염입니다. 면역 체계가 약화됨에 따라 폐렴, 요로 감염, UTI, 피부 감염, 심지어 구강 감염까지 더 흔해집니다. 많은 가족들이 이러한 질환들이 단순히 고립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환들이 자주 발생하거나 호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 이는 신체가 저항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한때 빠르게 효과가 나타났던 항생제조차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환자는 더 강력한 약물, 더 긴 회복 기간, 또는 한때 경미했던 감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가 치료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간과되기 쉬운 또 다른 문제는 만성 상처입니다. 작은 긁힌 상처, 염증, 또는 멍이 제대로 아물지 않거나 계속 재발한다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소가 피부와 조직에 효율적으로 도달하지 못해 평소보다 치유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압박 상처는 특히 이동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생애 마지막 1년 동안의 감염이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열 대신 노인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거나 더 혼란스러워 보이거나 음식 섭취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사실 노인의 경우 정신적 각성도가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감염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일찍 인식하는 것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얼마나 많은 위로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감염을 겪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실망스럽고 가슴 아픈 일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한 번 더 병원에 입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공격적인 치료를 강행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초점이 치료에서 위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피부를 깨끗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며 신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것이 고통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약을 다시 복용하는 것보다 건강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고 이 영상에서 얻은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에 4번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음을 켜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후원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 5번째, 호흡이나 혈액순환의 큰 변화입니다. 신체가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는 호흡 패턴과 혈액순환의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전보다 더 느리거나 얕은 호흡을 하는 것을 눈치채셨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호흡 사이에 멈추거나 호흡이 불규칙해져서 갑자기 빨라졌다가 갑자기 느려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라고 불리는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호흡 패턴을 경험하는데
이는 깊고 빠른 호흡과 긴 멈춤이 번갈아 나타나는 호흡입니다. 이런 변화는 미묘하게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두드러지고 빈번해집니다. 또 다른 흔한 징후는 혈액순환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손, 발, 심지어 코와 귀까지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피부는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거나 얼룩덜룩하게 보일 수 있으며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 주변이 그렇습니다. 이는 신체가 중요한 장기로의 혈류를 우선시하여 사지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는 심장이 예전만큼 강하게 뛰지 않는다는 분명한 징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소한의 움직임에도 호흡곤란을 더 심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단순히 앉거나 말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거나 숨이 차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입으로 숨을 쉬는 경우가 더 많아지거나 말하는 동안 갑자기 멈추고 숨을 몰아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방을 쉽게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폐 기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폐의 체액이 고여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기침, 꾸르륵거리는 소리, 심지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감기로 인한 코막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임종이 가까운 노인의 경우 폐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엎드려 자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며 호흡을 편하게 하기 위해 베개나 안락의자에 기대어 자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를 보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돕고 싶고, 더 깊이 숨을 쉬도록 격려하고 싶고, 뭔가 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걱정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는 단순히 몸이 속도를 늦추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줄 방법은 있습니다. 방을 시원하게 유지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약물이나 산소요법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문제 해결보다는 편안함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흡 변화, 손발 차가움, 피부색이 푸르스름해지는 등 이러한 징후가 나타나면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러한 증상은 신체가 에너지를 비축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곁에 있어주고, 안심시켜주고,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줄 때입니다. 마지막 몇 달, 몇 주 동안 당신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학적 개입이 아닙니다. 위로와 존엄성,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 영상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내용을 잠시 되짚어 보세요. 급격한 체중 감소, 극심한 피로, 인지 기능 저하, 잦은 감염, 그리고 호흡과 혈액순환의 심각한 변화 등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징후는 어르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 1년 동안 흔히 나타납니다. 모든 징후가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징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신체가 마지막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이러한 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지쳐도 이겨내도록 격려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아이의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되돌리려 애쓰는 대신 남은 시간을 최대한 평화롭고 편안하며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을 이해하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인지하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중요한 결정을 미리 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몇 달을 사랑과 존엄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중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소중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간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러한 징후를 발견한다면 심호흡을 하고 이 여정에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가족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왔고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아는 것이 힘과 인내, 그리고 평화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삶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소중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여러분께 정보와 영감을 주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